강남구 도곡동 낡은 다세대주택 2층 작은 원룸에서 강현우는 매일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때 현우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낡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킨 현우는 조심스럽게 작은 방문을 열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수민이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수민이는 그때 17살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현우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우유 한 팩과 식빵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전세만료 통지서와 수민이 안과 진료 예약서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현우는 한숨을 쉬며 택시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오전 7시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현우의 차에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올라탔습니다. 성북동 프리미엄 요양병원까지 가주세요. 냉정한 목소리의 남자는 윤재혁이었습니다. 그때 50세였던 재혁을 현우는 백미러로 살펴보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혁은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상태는 어떻소? 뭐 또 이상한 소리 하신다고? 알겠소,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소. 현우는 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대화를 듣게 되었었는데 뭔가 냉정하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리미엄 요양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6층 건물이었습니다. 기사님, 30분 정도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추가 요금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재혁이 병원으로 들어간 후 현우는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민아, 아침 꼭 챙겨 먹어. 아빠 사랑해. 그때였습니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나와 현우의 택시에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정숙 간호사였습니다. 기사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현우라고 합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박 간호사의 얼굴이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변했었습니다. 강현우. 혹시 따님이 수민이라고? 현우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어떻게 제 딸 이름을? 누구십니까? 박 간호사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본 후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 윤석진 회장님께서 계속 강현우와 수민을 찾고 계세요. 현우의 눈이 커졌었습니다. 윤석진 회장, 그 유명한 윤석그룹 창업주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회장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가끔 과거 얘기를 하시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내 아들 현우, 손녀 수민이라고 하시면서 찾으시거든요. 현우는 말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 성함이 강현우이시고 따님이 수민이시라니.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시간 병원 6층 VIP 병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윤석진 회장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때 회장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옆에서는 며느리 이소영이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45세였습니다. 현우. 현우야. 아버님 또 그러십니다. 현우가 누구입니까? 그때 재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기분이 어떠십니까? 재혁아. 형을 찾았니, 현우를? 내 큰아들을. 재혁과 소영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은 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아니야. 현우가 있어. 45년 전에 내가 잘못해서. 회장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도. 내 손녀 수민이. 눈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재혁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또 헛소리 하시는군요. 간호사님, 진정제 좀 놓아주세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박 간호사가 현우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사님, 제가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요. 윤 회장님이 가끔 과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45년 전 회장님이 젊었을 때 첫 번째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임신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기만 겨우 살려냈다고 하더군요. 현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아기가 남자아이였는데 당시 회장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아이를 입양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입양을. 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이 현우였다고 하시더군요. 회장님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박 간호사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입양되신 분 아니십니까? 현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술에 취해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주워온 자식이야. 진짜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양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친자식과는 다른 대우도 생각났었습니다. 그리고 수민이가 태어났을 때 시각장애 판정을 받고 아내가 이런 아이를 낳다니. 라며 떠나버린 아픈 기억도 되살아났었습니다. 저는 정말 양아들입니다. 하지만 기사님, DNA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분이 제 아버지라면. 수민이 눈치료도. 네, 윤 회장님은 한국 최고 재벌이시니까요. 수민이 눈도 완전히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현우는 대학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윤 회장의 모발을 몰래 가져다 주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검사 결과. 친부 관계가 아닙니다. 현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기대했나 봅니다. 하지만 박 간호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택시기사입니다. 그 시각 윤가저택에서는 재혁과 소영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자꾸 현우 얘기하시는데 혹시 정말로? 설마 그럴 리 없소.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미리 대비해야 하오. 소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병원 직원들한테 손을 써뒀어요. DNA 검사 결과쯤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거든요. 정말입니까? 내가 20년 간호사 생활한 게 허실이 아니에요. 병원 검사실 직원 중에 내 친구가 있거든요. 재혁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상속에는 문제 없겠군요. 당연하죠. 우리가 모든 재산 상속받을 거예요. 며칠 후 박 간호사가 병원 CCTV를 몰래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었습니다. 검사실에서 소영이 검사 담당자와 은밀히 대화하는 모습과 현우의 혈액 샘플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조작을 했구나. 박 간호사는 급히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사님, 긴급하게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병원 지하 카페에서 박 간호사가 현우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며느리가 당신의 혈액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입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정말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아들인 걸 알고 미리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현우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었습니다. 그럼 진짜 제가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다시 받아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회장님 샘플을 가져다 드릴게요. 이번에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박 간호사가 회장의 모발을 직접 전달했고 현우도 직접 체열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친부 확률 99.9%입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들이었다니. 박 간호사도 감격했었습니다. 이제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혁과 소영이 현우의 병원 출입을 완전히 막아버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가족이 아닌 분은 면회할 수 없다고 하네요. 현우는 병원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었습니다.
며느리가 경비실에 당신 사진을 돌리고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사이 박 간호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었습니다. 소영이 회장의 링거에 몰래 무언가를 주사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겁니다. 이상합니다. 저건 처방된 약이 아닌데. 박 간호사는 몰래 그 약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건 치매 악화 약물이잖아. 소영과 재혁이 윤 회장의 치매를 인위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의식을 잃게 만들어서 유언장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급히 현우에게 전화했었습니다. 기사님, 큰일입니다. 회장님이 위험해요. 무슨 일입니까? 며느리가 회장님께 치매 악화 약물을 투여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현우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밤 소영이 집에 간다고 했어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뒀어요. 밤 11시에 병원 뒤쪽 비상구로 오세요. 밤 11시 현우는 박 간호사의 도움으로 병원에 몰래 들어갔었습니다. 6층 VIP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윤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떴었습니다. 누구야? 아버님. 저는 강현우입니다. 회장의 눈이 갑자기 또렷해졌었습니다. 현우 정말. 현우야. 네 아버님. 저입니다. 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45년 만이구나. 미안하다 현우야. 아버지가 너무 미안했다. 현우도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이제 만났으니까요. 윤 회장이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임신했을 때 내가 너무 바빴다. 사업에만 정신이 팔려서. 아버님. 그래서 교통사고가. 내가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 늦었어. 회장이 흐느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 혼자 남았는데 내가 너무 괴로워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그래서 임양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후로 매일 후회했어. 너를 찾으려고 했지만. 현우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왔으니까요. 수민이는? 우리 손녀는 어떠니? 눈이 태어날 때부터 안 보여서. 회장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었습니다. 그것도 내 탓이야. 유전일지도. 아닙니다, 아버님. 수민이는 밝고 착한 아이입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정말 음악을. 네, 정말 재능이 있어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었습니다. 그럼 한번 데려와 줄 수 있겠니? 할아버지가 손녀를 보고 싶어. 다음 날 저녁 현우는 수민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빠 정말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래 수민아. 너의 진짜 할아버지야. 병실에 들어서자 윤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었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구나. 회장이 수민의 손을 잡았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을 만져봐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수민이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와, 아빠랑 닮았어요. 회장과 현우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재혁과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재혁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누군데 여기 있는 거야?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아들 말도 안 돼 아버지, 아들은 나 하나뿐이야. 그때 현우가 DNA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친부 확률 99.9%입니다. 재혁과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가 검사해봤는데 다른 사람이었다고. 현우가 냉정하게 말했었습니다. 당신들이 조작한 거죠.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현우가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혈액 샘플을 바꾸는 장면이잖아요. 소영이 당황했었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박 간호사가 소영이 회장에게 이상한 약물을 주사하는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치매 약화 약물을 몰래 투여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재혁이 화를 냈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참견해. 윤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재혁아. 현우는 정말 내 형이야. 45년 전에. 그리고 회장이 45년 전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현우가 미리 신고해둔 경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살인미수? 환자에게 독성 약물을 투여한 혐의와 증거 조작 혐의입니다. 재혁과 소영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어 나갔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간 후 병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윤 회장과 현우 그리고 수민 세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피아노 연주 들려드릴까요? 그럴까? 수민이 병실 한쪽에 있던 작은 키보드로 곡을 연주했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병실에 울려 퍼졌었습니다. 정말 잘한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재능이. 회장이 감격해 했었습니다. 며칠 후 윤 회장이 현우를 불렀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수민이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 선물이요. 수민이 눈. 치료할 방법이 있어. 현우가 놀랐었습니다. 정말요? 각막 이식 수술. 아버지의 각막을 수민이에게. 아버님, 그건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45년 동안 못 해준 것들을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어. 현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현우가 수민에게 상황을 설명했었습니다. 수민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신다. 무슨 선물이에요? 눈. 너의 눈을 치료해 주고 싶어 하셔. 수민이 놀랐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볼 수 있게 되나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수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주시는 거라면 정말 소중한 선물이겠죠. 수민아, 괜찮아요. 할아버지 마음을 받을게요. 수술 전날 밤 윤 회장과 현우 그리고 수민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않으세요? 전혀 안 아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회장이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면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 고마워요. 현우야, 내 아버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혼자서도 수민이를 이렇게 잘 키우고.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 안에 아버님의 피가 흘러서. 고맙다, 아들아. 수술실 앞 복도에서였습니다. 현우와 박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집도하세요. 걱정 마세요. 수술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시간 후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회장님도 편안히 가셨습니다. 현우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수민의 눈을 감싼 붕대를 풀 때가 왔습니다. 수민아, 천천히 눈을 떠봐. 수민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아빠. 수민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얼굴이 보여요. 현우가 울면서 수민을 안아주었습니다. 수민아.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볼 수 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야. 6개월 후였습니다. 윤석그룹 회장실에 앉아있던 현우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현우 씨가 그룹을 이어받게 되셨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 경험이 아버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전문 경영진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같은 시각 예술고등학교 음악실에서 수민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악보를 직접 보면서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민아 정말 잘한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음대 진학도 문제 없겠네. 수민이 환하게 웃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현우는 윤석그룹을 이어받아 사회환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치료비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현우가 발표했습니다. 제 딸도 시각장애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였습니다. 재혁과 소영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몰랐던 형이 있었다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소영이 한숨을 쉬었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네. 1년 후였습니다. 윤 회장의 묘소 앞에 현우와 수민 그리고 박 간호사가 꽃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수민이가 음대에 합격했어요. 수민이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눈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현우도 말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때로는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장 소중한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를 만났고 수민이는 빛을 되찾았으며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콘서트 무대에서 연주하고 있었고 객석에서 현우가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민의 연주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현우와 수민이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45년 만에 찾은 아버지의 사랑과 손녀를 위한 할아버지의 희생이 한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선물해 주었던 이야기였습니다.